조인 스타트업의 수장이 되기까지의 어떤 장 대표님의 인생사를 쭉 들어봤는데요. 질문 한 개 더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제 주위에도 많고요. 또 장단님도 워낙 많이 보실 것 같은데 퇴직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퇴직하기 전에 이 두 가지 질문 정도는 던진다. 이런 질문이 있을까요? 사실 퇴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지점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주니어 단계하고 그다음에 요즘 제가 며칠 전에도 글을 하나 썼는데요. 45세 같은 직장에서 17년 이직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제 시작 단계에서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 거는 일이 너무 안 맞는 거죠.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저희 때보다 훨씬 그런 고민을 하는 이제 사회 초년생들 20대, 30대 초반이 많아진 이유는 과거에는 어느 정도 열심히 살면 나를 받아주는 대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네가 뭘 잘해? 라고 묻지 않고 그냥 가서 일하다 보면 적당히 이제 내가 맞는 일을 찾아서 할 기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젠 공채가 없어졌잖아요. 삼성을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 직무 적합성을 먼저 따져요. 네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찾아오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이 되게 커졌고 방황을 하다가 아무 데나 들어갔는데 가서 이제 너무나 못 견디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의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 나에게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강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회 초반에 30을 전후한 이제 나이에 이렇게 방황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 그러면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저는 어떤 조언을 하냐면 지금 커리어에 큰 흐름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100살도 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적게 하고 많이 버세요. 이게 직장인의 신조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물론 그럴 수 있는 삶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기가 어렵죠. 자, 그러면 내가 일의 스타트 라인에 있는데 그럼 지금 가장 내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판단을 좀 먼저 해보라고 해요. 그게 무엇이냐? 자, 30이 되기 전에 가장 집중해야 될 건 내가 적어도 여기에는 5년 이상을 투자를 해봐야겠어 라고 하는 그 무엇을 찾아봐야 돼요. 변호사님께서도 변호사라는 직업에서 내가 어느 지점을 할지 찾는데 5년 이상 걸렸다고 5년 걸린 것 같아요. 하셨잖아요. 사회 초반에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맞는 일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20년, 변호사님도 한 10년 걸리셨죠? 10년 걸렸죠. 네.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사회 초년생일 때는 혼란스럽고 나에게 맞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니 다양한 경험을 해보되 제가 이거 하나는 꼭 말씀드려요. 자,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요. 나에게 맞는 일은 반드시 있다. 라는 마음을 먹어야 찾아져요. 그래서 사회초년생 때는 나에게 맞는 일은 반드시 있다. 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적어도 5년 이상을 투자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자. 그런데 그 경험이 반드시 이직일 필요는 없다. 내가 하는 일을 치열하게 해보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좁혀가도 되는 거예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봐도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무보수로 도와도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싶은지 찾자. 이게 사회초년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 이 전제가 엄청나게 중요하네요. 네. 나에게 맞는 일은 반드시 있다라는 믿음. 네. 생각보다 이거 믿음을 안 가지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어차피 일은 일이야. 나한테 맞는 일은 없어. 그냥 포기. 직장은 따로.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맞죠. 아마 많은 게 아니라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제 세월이 쌓이면 그게 얼굴에 드러나죠. 이제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아까 공교롭게도 최근 이런 분들이 저희에게 등록을 많이 했는데 45세 같은 직장에서 17년 이직해도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yes and no죠. 누군가에게는 yes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no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왜 이런 질문이 요즘 많아졌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 직장에서는 55세를 전후로 정년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이제 10년 남은 거예요. 그럼 10년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커진 거죠. 자, 내가
45세가 됐으면 많으면 일의 경력이 20년, 작으면 뭐 15년, 10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과정을 볼 때 앞으로 내가 그렇게 산다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여기에 많은 의문과 회의가 드는 거죠. 자, 내가 이때 변화를 선택해서 만약에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을 일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이어서 즐겁고 하루하루가 행복할 수 있다면, 이런 이제 퀘스천이 이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럼 이 질문을 맞닥뜨렸을 때 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대답을 하죠. 최근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 이제 계속 있어서 제가 한 분에게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또 한 분에게는 도전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차이는 뭐냐? 첫 번째 분의 경우는 의문문만 있었지 그 의문문을 채울 만한 뭔가 사전에 준비나 탐색이 별로 없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1년 이상 앞으로는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결정을 내려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지금 직장에 있으면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봐라 라는 조언을 드렸어요. 비상장 기업이나 뭐 이런 투자가 뭐 거액도 아니고요. 요즘은 크라우드 펀딩이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이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요지는 내가 옮겨갈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면 좋겠다. 꼭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현직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좀 더 탐색해보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했고요. 두 번째 분은 충분한 탐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방법론을 몰랐을 뿐이지 제가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함께 달려드리면 빠르면 1개월, 길면 한 3개월, 6개월 내에 다음 스텝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원래 지인이셨나요? 아닙니다. 그렇죠. 모두 다 저희 이제 커리어를 등록하셔서 네. 근데 제가 퇴사를 결정했던 중요한 동기 중에 한 개는 45세에서 50세 커리어 15년에서 20년 차 되신 제 직장 상사들이 대부분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저는 퇴사를 결정한 부분 되게 크거든요.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 행복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대부분은 그냥 다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케이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던지지만 진지한 고민은 없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진지하게 탐색까지 해오신 분이고, 네네. 그런 좀 차이가 있었네요. 그럼요.